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종합 부동산 형태, 부동산을 분양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각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를 전부 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이 부동산 쪽에서는 향후적으로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이런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 펀딩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운영했던 방식이 리츠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리츠 방식,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모아서 투명하게 이렇게 외부 감사를 받고 그 돈을 운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리츠였고요. KR 리츠라고 이제 가산동하고 구로동, 구로 호텔 바로 옆에 KR 파트너스 타워 2차, 그 다음에 가산동의 구로 세관 옆에 쪽에 있는 KR 파트너스 타워 1차, 요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1호 리츠 회사가 직접 지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 2008년, 9년도 요때쯤에 시작해서 리츠 구조로 처음 지식산업센터를 개발을 했던 이런 구조였고요. 그때 당시로만 하더라도 리츠가 뭐냐, 굉장히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리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구조였고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리츠 구조가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워서서 이제 이곳의 분양 대행을 제가 이제 하면서부터 사실은 이 리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알게 되었고 좀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리츠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리츠 구조를 하게 된 이 KR 리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직 국토해양부 이렇게 차관님하고 그쪽 관련 회사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1호 리츠 회사에 들어와 있었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이렇게 선진 금융 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국내에 도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투자자들이 돈을 내고 그 투자금을 이렇게 리츠 회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이제 이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규모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츠 구조로 가게 되지만 작은 형태로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는 이렇게 소수의 개인이시잖아요. 이런 소수의 개인이 여러 명이 조금은 모여서 이렇게 괜찮은 물건을 경쟁력 있게 사서 그 다음에 그걸 대행해주는 저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이거를 분양을 하고 임대 관리까지 하고 향후 매각 관리까지 하는 이런 조그만 형태라고 이렇게 적용해봐도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합 부동산의 형태가 향후적으로는 굉장히 강세를 갈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수분양자들, 투자자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회사 부동산을 이렇게 보유할 수 있고 좀 대행해서 맡겨줘서 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게 안정적으로 맡기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제반 이렇게
신뢰가 사실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신뢰가.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신뢰를 어떤 이렇게 데이터나 실적이나 어떤 이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많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매체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IT가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 전달되어짐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전달될 수가 있고 이 파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향후적으로는 이 부동산 업계도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도 사실은 향후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접목을 조금 더 시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 안정적인 투자 물건,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뭐 운용하는 저도 좋을 수 있고, 그 다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얼마든지 또 이렇게 엑싯을 하기 위해서도 편하게 이렇게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형태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기존에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 리츠 구조를 이렇게 맨 처음에 보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었었습니다. 그 리츠에 대한민국 1호 리츠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물론 좀 큰 회사도 있었었고요. 좀 돈이 조금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렇게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들에게 다 이제 그때 당시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은 제가 알기로는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먼이 터지고 나서 사업 정산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여러 명의 자금을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도 많았었고, 그래도 이 수익 구조가 다른 형태보다는 굉장히 크게 났었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법들, 과거에 검증되었던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에도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임대 투자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관리해줄 주체 하나가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체가 되고, 또 이거를 정확하게 마케팅하고 브랜딩하고 만들어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이 좀 고민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과거에 사실 이런 투자 기법, 최초의 리츠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가 개발이 되었고, 거기에 또 투자를 했던 일반 개인, 그 다음에 기업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잘 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봤을 텐데, 그때 시기가 이제 리먼 사태하고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과거에 리츠 구조로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향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은 분명히 이런 종합부동산 형태를 띠고 어느 한 매개체가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갔을 때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한번 좀 더 상위에 있는 이렇게 그룹으로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사업 시행이 되었든 임대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조금
조금 좀 춥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날이 많이 추운 것 같으니까요. 나가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또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